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있는 신혜란입니다. 인문지리학 중에서도 정치지리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하는 게 지정학 그리고 이주민, 그러니까 지정학 큰 얘기와 이주민들의 일상 얘기를 주로 이렇게 연결하는 연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의 사업의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사업하는 탈북민 연구를 보게 됐어요. 영국에서 만난 분들이 저에게 해준 말인데, 그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정말 속옷까지 다 나라에서 줬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대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무 놀라고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몇몇 분은 장마당의 경험을 좀 했고, 그러다가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으로는 사실 돈을 벌러 갔다가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가셨다가 인신매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고요, 일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 제가 이분들을 만나 뵙기 시작할 때 원래 가졌던 생각은 그분들의 직업만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흔히 얘기하는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경험, 그런 트라우마, 그런 쪽으로는 다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인터뷰 그 대상자 분들이 저한테 그 인신매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에서의 경험이 이분들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마당을 하는 데서 의외로 장마당에서 꽤나 성공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봤더니 좋더라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뭐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무역이죠, 그런 거를 해가지고도 팔고, 그 다음에 사람들 머리도 다듬어주고 했더니 내가 좀 재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중국 삶을 포기하냐면, 그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10년, 20년 살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한국에 와가지고는 아이디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서포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지만, 또다시 이분들한테 이제 시련이 시작되는 거는 정말 너무 또 새로운 사회니까요. 그래서 여기 와서 취직을 하는데, 취직을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중장년층 분들은 악센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취직을 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억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 사회 자체가 창업을 굉장히 부추길 때였어요. 그래서 특히 탈북민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소규모 사업을 지원해주는 수많은 지원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받아서 약간 유지를 할 수 있고, 처음에 시작을 할 수 있는 돈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뵙는 탈북 여성들이 뭐 그렇게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봤자 그게 굉장히 작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너무 자기가 이 일이 너무 좋다, 일하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탈북 여성한테 처음 들었어요. 진짜 어떤 분들은 눈물을 진짜 그런 거면서 자기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남자 사장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나는 애 때문에 너무 챙겨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표현의 문제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익숙했던 우리들과 자본주의에서 내가 일하는 만큼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를 봤을 때에
그 즐거움을 이제야 발견해가지고 막 하는 건가, 아니면 북한식의 표현 방식이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한 건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일에 대한 사랑은 진짜 감동적입니다. 연구재단의 그 연구비를 받아서 저희 연구팀이 보고 있는 게 탈북 여성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요. 제목이 미래 한반도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에 와서 송금을 하죠. 거기에 이제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송금을 하는데 그냥 송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주민 연구에서 사회적 송금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이런 게 있어 라고 정보를 주거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베트남하고 한국의 관계가 옛날보다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잠깐 이주지만 와서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비자 없이, 이제 노동 비자는 없지만 뭐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것이 오히려 송금 받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의미가 굉장히 커요. 아니면 이분들이 한국 남편하고 같이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이주가 다른 사람들의 이주, 그다음에 자본의 이동, 그다음에 물자의 이동까지 굉장히 촉진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지식의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독일이 처음에는 이제 서독으로 이주를 많이 했죠. 뭐 생각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논문이 왜 우르르 이주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문도 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서독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대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재계와 정치, 그다음에 학계, 문화계에 너무나 많은 동독 여성들이 정말 탑의 위치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그 알파걸, 동독 알파걸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져서 어떻게 해서 동독 여성들은 이렇게까지 성장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동독 여성들이 지금 와서는 그 서독 여성들한테 니네 페미니즘은 말만 하잖아.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만나본 분들의 거의 100%가 고향 가서 사업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쪽의 수요를 안다. 내가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미 노하우를 가졌으니까 두 개를 결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책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해서 그리움도 있고 죄책감이 있으니 좀 어느 정도는 그거를 그래도 좀 보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자기 그 꿈에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자기 고향에 가서 사업하는 것처럼 그게 이미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모습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열려도. 그게 사업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MOU 맺으면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 보내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남북한 이런 지정학에서 영향을 받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되는 거는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사는 환경이 바뀌어버려서 내가 이동해서 바뀌거나, 아니면 나는 여기에 가만히 있었는데 새로운 인구 집단이 들어와서 내 환경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아무리 좋은 변화라도 궁극적으로는 좋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경우는 참 없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는 늘 사람들을 진짜 들들 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굉장히 이동과 이주가 심한 데에 보더라도
단지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선주민으로서 이주민을 받아들인다고만 생각하면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주민이 되는 기회도 너무나 많을 거고요. 내가 선주민인 줄 알았는데 이주민처럼 되는 상황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탈북민들을 보고 북한을 배우고 뭐 북한을 단지 뭐 굉장히 피해자로서만 본다거나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꿈의 땅으로만 보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껴서 온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빨리 우리처럼 되기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동등하게 그게 그냥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동 이주가 흔한 데서는 이런 식의 태도가 상식이 되어야지 건전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주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바라보고 아니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바라본다면 단지 지금 전쟁이 날 건가 안 날 건가 아니면 내 옆에 온 탈북민이 빨리 한국 억양을 배울 건가 안 배울 건가 이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고민해 보는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